자, 감정평가사 1차 감감법 기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감감법이라는 과목이 어떠한 과목이고 그래서 본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한 OT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본격적인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감법은 1차 5개 과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암기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과목입니다. 자, 어떤 과목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암기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자, 경제학 같은 과목들은 암기보다는 이해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감감법의 경우에는 이해보다는 암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과목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감법은 5%의 이해와 95%의 암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감법은 95%의 암기로 이루어져 있는 과목이라서 정말로 외울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에는 이 내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보다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외울 것인가, 암기에 초점, 암기에 주안점을 둬서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감감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계속해서 암기 이거를 이렇게 암기하라 이런 식으로 암기 위주로 강의를 할 건데 사실 그런데 저는 원래 암기를 강조하는 강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다른 과목들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원리나 이해 위주로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감법만큼은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감감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암기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달에서 2달 정도 기간 내에 빠르게 감감법을 공부하셔서 감정평가사 1차를 공부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단시간 내에 이 감감법 내용을 어떻게 하면 암기할까, 그 암기를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감감법 하나만 공부해서 1차를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1차 회계학이나 경제학 이러한 다른 과목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이 시간을 쪼개어서 감감법을 막판에 외워서 막판 벼락치기로 암기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1차 경험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고 있어요. 저는 그냥 감감법만 이거 하나만 강의한 사람이 아니고 저도 다 1차 시험 봤었고 다른 과목도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과목과의 시간 밸런스 사이에서 감감법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로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어떻게 벼락치기로 암기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저의 감감법 강의는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어떠한 개념이라든가 원리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거는 이렇게 법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외워라. 이런 식으로 암기 위주로 강의를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암기를 할 때요. 교과서에 보시면은 아주 두꺼운 텍스트가 가득 쌓여 있을 겁니다. 자, 시중에 일반적인 강사님들의 감감법 기본서 분량이 약 1000페이지 정도 해요. 물론 강사님마다 구체적인 분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1000페이지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0페이지 정도의 교재가 있는데 이거 외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강사님 본인도 이 1000페이지 다 암기하지 못해요. 자, 이 1000페이지는 법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법조문이라고 하는 것이 좀 형식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감법 텍스트를 암기하실 때 텍스트 전체를 암기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텍스트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뭐 14일, 여기에 뭐 30일, 여기에 뭐 50% 이런 식으로 그 전체 텍스트 중에서 바꿔서 물어보는 출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 자, 그래서 문장 전체를 암기하거나 문장 전체를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그 텍스트 한 단락 텍스트 안에 있는 출제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을 출제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키워드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출제 포인트와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가 있고 텍스트 사이사이에 출제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러한 텍스트는 그냥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쭉쭉 그냥 읽어 나가시면서 그냥 눈에 익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외울 때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제대로 암기되는 약식으로 암기해도 되는 게 있고 정식으로 암기해도 되는 게 있는데 자, 약식으로 암기한다라고 한 것은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봐서 눈에 익히는 겁니다. 눈에 익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주 읽어서 그렇구나라고 대충 느낌 정도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출제 포인트는요. 이러한 출제 포인트는 정확하게 암기해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러한 출제 포인트 위주로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은 암기하지 않을 거고 이런 것들은 그냥 쭉쭉 읽어 나가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요거랑 요거를 외워라. 이런 식으로 문장 전체보다, 텍스트 전체보다는 출제 포인트 위주로 암기를 하셔야지만 암기의 분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쭉쭉 나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감가법에서는 그 어떠한 과목보다 초자, 이 초자, 이 머리 글자입니다. 이 초가 머리, 이니셜이라는 뜻이에요. 머리 글자, 제일 앞에 있는 초자를 모아서 이 초자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저는 원래 이 초자를 2차 강의에서는 초자를 잘 강조하지 않는 편이에요. 초자가 너무 많은 것도 좀 사실 헷갈리는 일이고, 그리고 사실 의외로 초자가 생각만큼 별로 쓰이지 않습니다. 2차 주관식 시험 공부에서도. 저는 그래서 수험생 때는 초자를 많이 땄었는데 강의할 때는 사실 초자가 별로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최근엔 많이 해요. 왜냐하면 2차 시험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 교과서, 서브라고 하죠. 서브, 수험서를 그대로 암기해서 그대로 옮겨 바르는 스타일의 문제가 최근에 점점 더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론도 그래요. 이론도 여러분들이 그 각 강사마다의 기본서나 수험서, 서브를 열심히 외우시지만, 그런 다음에 그 초자 따서 엄청 외우시지만 그 초자를 따서 답안지에 옮겨 써서 쓰는 그러한 문제가 요새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옛날에 베이직한 문제를 물어볼 때는 교과서를 외워서 옮겼죠. 그런데 지금은 시사 이슈나 논문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자가 사실 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원래 초자를 잘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감가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암기 위주의 과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초자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가법만큼은 저도 초자를 많이 따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감가법은요. 이 1000페이지짜리 기본서를 보면은 공포감을 느낍니다. 대체 이걸 어떻게 공부하지? 대체 남들은 이걸 어떻게 외워서 어떻게 시험 봐서 어떻게 감가법에서 70점 이상이 나온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게 공포감으로 다가와요. 처음에는요, 1차 공부 알아볼 때 회계 경제가 어렵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요. 그래서 회계 경제는 가장 빨리 시작하기도 하고, 가장 공부를 들어갈 때 이거는 어려울 거야 라는 것을 미리 마음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민간부에서 부동산 원론이야, 뭐 이거는 그냥 논외로 치고 내용도 간단하고 또 공인중개사 베이스가 있으신 분도 많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물론 감간법도 공인중개사 공법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훨씬 수월합니다. 그런데 초심자의 경우에 감간법을 처음에 무시해요. 감간법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야. 감간법은 그냥 막판에 외우면 돼. 이런 말을 들어오다가 막상 연말이나 이제 새해가 돼서 감간법 공부를 시작하려고 책을 구매하고 책을 딱 폈더니, 우와, 책이 1000페이지야. 기본서가 1000페이지야. 그리고 또 뭐 책의 돈이 뭐 무슨 핵심 요약집이니 또 뭐가 있고 또 뭐 문제집이 있고, 이게 막 종류가 한 4권씩 5권씩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대체 이 많은 걸 어떻게 이 짧은 기간 안에 해내지? 이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막막하고 절망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 1000페이지 절대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요거 절대 외우는 거 아니고요. 감간법은요, 나오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두꺼운 1000페이지 내에서 기출되고 물어보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출지문 위주로 공부하시면 이것만 공부하셔도 70점이 가능해요. 자, 일반적으로 제가 수험생분들 많이 보니까 감간법에서는 70점에서 75점 정도 받는 게 굉장히 많은 케이스입니다. 70에서 75점 정도 맞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이고, 저도 수험생일 때 감간법에서는 한 70점 근처에서 점수를 맞았던 것 같아요. 저도 70에서 75 정도 맞았던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수험생일 때 기출 지문 위주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다 틀리다 그 말씀 드린 게 아니고, 그냥 어쨌거나 제가 1차를 2번 봤는데 13%, 15% 아마 이 정도 합격률이었을 겁니다. 1차 합격률이. 그래서 저는 이러한 1차를 2번 봤는데, 그때 제가 감간법 어떻게 공부했느냐, 2번 다 똑같은데 기출 지문으로만 공부를 했어요. 기출 지문만. 기본서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서를 아예 소유하지도 않았어요. 기본서를 아예 소유하지도 않았다. 산 적도 없다. 왜? 1000페이지길래 딱 처음부터 알았어. 난 이걸 못 외운다. 라고 알았기 때문에 기출 지문집이 있었어요. 그 기출 지문집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출 지문을 갖고 OX 퀴즈를 만든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은 강의 안 하시지만 그 당시에 강사님이 있었는데, 그 강사님의 교재에서 뭐 OX 퀴즈집이죠. 쉽게 얘기하면 기출 지문으로 만들어진 OX
퀴즈집이 있었습니다. 그거 외웠어요. 그거. 그래서 그냥 뭔지는 모르겠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50%래. 뭔지는 모르겠지만 3일이래.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20명이래.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OX 퀴즈집만 공부해서도 이 점수가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 왜? 하이리스크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어쨌거나 저는 그래서 이 기출지문이 굉장히 효과가 좋았는데 여러분들께 기출지문만 본다라고 하는 건 조금 위험한 것 같고 제가 분명히 기출지문 저도 정리해 드릴 겁니다. 저도 이거 워크북 퀴즈라고 해서 기출 지문집으로 만든 퀴즈집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워크북 교재라고 하는데 워크북 교재 드릴 거고 그거 공부하시면은 70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출 지문만 외운 것보다는 제가 핵심 요약집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핵심 요약집으로 내용을 간단하게 이런 내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정리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기출 지문 암기하시면은 안정적으로 70점 정도 확보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출 지문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할게요. 자, 워크북 교재 제가 드리는 워크북 교재에 담겨 있는 그 기출 지문에 담겨 있는 내용만 암기하시면 그것만 갖고도 70에서 75가 가능하다. 사실은 더 가능해요. 더 가능한데 그냥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85점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이제 막 자신만만하게 뻥치는 것보다는 그냥 보수적으로 아무리 안 나와도 70은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기출지문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감감법은 9개의 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개의 법률이 하나의 과목 안에 담겨 있는데 이 중에서 만약에 버릴 수 있는 법이 있다면 동산담보법은 무조건 버릴 겁니다. 요거는 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저의 강의에서도 동산담보법은 아예 강의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거는 2차 연계성도 전혀 없고 뭐 분량에 비해서 문제 수도 2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 2문제는 그냥 찍어서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동산담보법을 버릴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아예 강의하지 않아요. 아예 강의하지 않고요. 괜히 쓸데없이 강의 수만 늘어나고 수험생들의 부담만 증가합니다. 저건 강의 안 할 거고요. 건축법과 등기법은 강의할 겁니다. 강의할 건데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버릴 수 있는 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버릴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제가 경제학이나 회계학도 강의를 하고 다른 과목도 강의를 하지만 늘 말씀드립니다. 강의는 하죠. 강의는 하는데 이 중에서 버릴 수 있는 단원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랬을 때 그 단원을 실제로 버릴 것인지 버리지 말 것인지는 수험생 본인이 판단하시는 건데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은 요 세 개의 법은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특정 단원을 버린다라고 할 때에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무엇이 전제가 되는 것이냐면 버리지 않은 내가 가져가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충실하게 공부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이거 3개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자, 전체 9개 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버릴 수 있는 거 3개의 법이 있고 6개의 법이 있는데 자, 이 3개를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3개에 내가 투입할 시간과 에너지를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 쓰겠다? 이거를 여기에 쓰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머지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률을 더 높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6개의 법을 개판으로 하면서 3개의 법까지 버려버리면 그러면 감감법이 굉장히 위태로워질 겁니다. 자, 감감법의 경우에는요. 꽈락이 나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감감법에서 꽈락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1차 시험 자체를 너무나 1차 시험에 임박해서 공부하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을 공부할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했던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1차를 시작했다. 뭐 그런 케이스인 거죠. 또는요. 직장인인데 베이스도 없는데 시간도 별로 없는데 12월 달에 시작했다. 그래서 그럴 수는 있어. 그럴 때는 공부 시간 자체가 부족한 건데 자, 그런데 절대적으로 공부 시간이 부족한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감감법은 꽈락이 나서 떨어지는 과목은 아닙니다. 꽈락이 나서 떨어지는 과목은 회계학과 경제학이죠. 근데 감감법은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회계학과 경제학에서 60점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60점을 넘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감감법이나 민법이나 부동산학 원론 이런 과목에서 60점 이상이 나와줘서 플러스 알파 점수를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요. 그 수강생 중에서 감감법이 95점인가까지 맞으신 분을 봤어요. 저는 그거 약간 좀 오바인 것 같아요. 95점 너무 과하고 너무 오바인데 90점
75점까지는 너무 오버라고 하더라도 75점 정도 나와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감간법에서 70에서 75는 나와주셔야 여기에서 플러스 10점에서 플러스 15점 정도를 얻을 수가 있어서 여기서 생긴 이 플러스 잉여 점수로 회계학과 경제학의 부족한 점수를 보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간법에서는 70점에서 75점 정도 확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감간법은 전체 9개의 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3개의 법은 버릴 수 있고 많은 수험생들이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나머지 6개 법은 반드시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 3개의 법을 버릴 때에는 특히 건축법과 등기법까지 버릴 때에는 대신 나머지 6개 법에서 더 정답률을 높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머지 3개 법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감간법이 이러한 성격의 과목이니까 저의 감간법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의 감간법 강의 교재는요, 총 4가지 종류의 강의 교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본서예요. 자, 기본서는 말 그대로 감간법의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기본서를 다 암기하기에는 분량이 부담되기 때문에 이 기본서의 내용을 압축 요약을 한 핵심 요약서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주로 이 핵심 요약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옆에 보시면 1번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에는 2번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1번, 2번이 뭐냐? 제가 강의를 할 때 2개의 PPT를 이용해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쪽에다가 쏘는 PPT를 1번 PPT라고 하고요. 제가 이쪽에다가 쏘는 PPT를 2번 PPT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PPT에는 기본서를 띄워놓을 거예요. 1번 PPT에 기본서를 띄워놓고 이쪽 2번 PPT에는 그 내용을 요약한 핵심 요약서의 PPT를 띄워놓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기본서에 이렇게 내용이 있다라고 할게요. 기본서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요, 요 내용을 3분의 1 정도로 압축 요약한 핵심 요약서를 이렇게 띄울 거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자, 1번 PPT에 기본서를 이렇게 띄워놓고 이 내용이 이렇게 요약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요거를 암기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서를 이쪽에 띄우고 핵심 요약서를 이쪽에 띄워서 기본서의 내용을 어떻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암기하면 되는지 그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압축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서의 내용도 이해시켜 드리면서 결국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암기해야 될지 정리를 즉각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서보다는 결국 핵심 요약집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핵심 요약집이 아무 베이스도 없는 상태에서 다짜고짜 요약된 걸로 공부하면 그냥 다짜고짜 14일 이러면 14일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기본서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14일이 온 거야.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 이제 저건 이제 필요 없고 요거 14일 요것만 외우면 되겠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워크북 교재가 있는데 바로 이 워크북 교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출 지문으로 이루어진 OX 퀴즈집이에요. 아시겠죠? 바로 이게 기출 지문으로 이루어진 OX 퀴즈집이다. 그래서 이 워크북에 나와 있는 요 내용만 전부 다 숙지하시면은 요것만 갖고도 70점이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충분히 확보가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그 3개의 법을 버린다고 해도 동산담보법이나 건축법이나 등기법을 버린다고 해도 그래도 요 워크북 내용만 충실히 공부하시면은 70점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감각법 공부하실 때 요 교재와 요 교재가 결국 여러분들의 주된 교재가 될 것입니다. 주로 여러분들은 요 2개의 교재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 2개의 교재는 제가 정말로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제시할 수 있는 교재예요. 요거는 정말 공을 많이 들였고 기존 강사님들의 교재하고도 차별점을 많이 두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2 교재가 여러분들 감간법 강의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것이고, 자, 기출 문제집은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로 이렇게 섞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특별한 포인트는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과거 기출 문제 모아놓은 객관식 문제집이니까 이거 풀어보시면 되는데, 근데 어차피 이 워크북 자체가 기출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출 지문들을 이용해서 객관식 문제화 시켜서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구성해 놓은 것 뿐이에요. 기출 문제집은 그냥 객관식 스타일로 문제를 낸 것 뿐이라서 워크북까지 공부를 충실히 했으면 이 기출 문제는 당연히 풀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풀리는 거예요. 워크북 공부했으면 기출문제는 당연히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의 시험 공부는 어디서 끝난다? 여기 워크북에서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워크북에서 공부는 끝나고 다만 시험을 앞두고서 객관식 스타일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객관식으로 구성된 기출문제집을 풀어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는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부 다 무료 PDF로 배포를 해드릴 것이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재 2가지는 핵심 요약서와 워크북이다. 이 2개의 교재만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감감법 70점 정도 확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기본서라고 했는데 저의 기본서는요. 이 기본서 자체도 다른 강사님 교재에 비하면 내용이 압축되어 있어요. 앞에서 제가 일반적인 강사님들의 감감법 기본서가 약 1000페이지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죠. 뭐 어떤 분은 800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900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100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그냥 1000이라고 치고 900에서 1000 정도라고 쳤을 때 저의 기본서는 기본서 자체가 요약되어 있어요. 사실은 저의 원래 이 기본서 자체가 원래 핵심 요약집의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의 기본서 자체가 타 학원 기본서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300에서 350페이지 정도입니다. 자, 아직 그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300에서 350 정도로 그 분량을 예상하고 있어요. 실제 분량은 만들어 봐야 알지만 대략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서 자체가 1000페이지짜리 타 학원 기본서의 약 3분의 1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자체가 이미 요약된 성격이에요. 근데 이 요약된 기본서를 한 번 더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요약서는 얼마나 요약이 된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요약이 된 것이겠어요? 요거는 제가 한 100페이지 정도로 예상합니다. 100페이지 정도로. 자, 그래서 기본서, 시중의 기본서가 1000페이지인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요 100페이지짜리 핵심 요약서로 암기를 하실 거니까 결국에는 암기 부담이 수치상으로는 10분의 1로 주는 거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본서 자체가 1000페이지짜리가 아니에요. 기본서 자체가 300에서 350페이지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 자체가 충분히 요약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감법은 이해보다는 암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충실한 설명, 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보다는 결국 그래서 어떻게 외워서 답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에 중점을 둬서 암기 훈련을 시켜드릴 거예요. 암기 훈련. 여러분들의 이 암기 훈련은 워크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기까지 내용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까지는 강의로 설명드립니다. 요거 강의 있고 기출문제 풀이 강의 있어요. 근데 워크북은요. 굳이 강의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단순한 OX 퀴즈이기 때문에 OX 퀴즈까지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 토대로 해서 이 워크북 퀴즈를 한 2-3번 정도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어차피 제가 무료 PDF로 배포를 해드리니까 이거 흑백 1도로 해서 프린트 하시면은 비용 얼마 안 나옵니다. 아마 한 진짜 몇천 원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출력하셔서 한 2-3권 정도 출력을 하세요. 그래서 필기, 뭐 OX 막 표시하시면서 그냥 이거 뭐 깨끗하게 봐야지, 아껴봐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편하게 푸시면서 오, 막 X 맞았네, 틀렸네, 아 이거 아니구나 하면서 편하게 필기하시면서 워크북을 2번, 3번 정도 반복해서 푸세요. 그렇게 해서 암기 훈련 하셔야 됩니다. 이 워크북 2-3번 반복하시면은 거기서 감각법 공부는 끝이에요. 아시겠죠?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기출 지문을 모두 다 훈련했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가 끝입니다. 근데 풀다가 틀렸잖아요. 틀리면요, 아 내가 이거를 못 외우고 있구나 라고 하면요 다시 돌아가서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해서 틀린 내용 위주로 다시 돌아가서 교과서 내용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감정평가사 감감법하고 공인중개사 공법하고 이 겹치는 법들이 있어요. 국계법이라든가 부동산 등기법, 지적법 이런 것들, 공간정보법이죠. 그런 것들은 겹치는 법들이 있어요. 또 도정법도 겹칩니다. 그래서 겹치는 법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기출 지문과 감정평가사 기출 지문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아시겠죠? 같이 공부할 겁니다. 자, 감정평가사 국계법 내용 다르고 공인중개사 국계법 내용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국계법이나
공인중개사 국회법이나 어차피 같은 법에 대해서 비슷하게 물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배척할 필요가 없어요.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이 공인중개사만 볼 필요가 없고 감정평가사 수험생들이 감정평가사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온 문제가 나중에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온 문제가 나중에 여기서 나오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겹치는 법에 대해서는 컨텐츠를 섞어서 같이 강의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내용을 구성할 거고요. 자, 핵심 요약서와 워크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 것은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강의가 동산담보법은 버린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동산담보법은 애초에 교재도 없고 강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재도 없고 강의도 없어요. 자, 그래서 동산담보법은 애초에 교재와 강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왜 이건 없냐고 나중에 물어보지 말아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본 강의의 특징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감감법을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1차 직전에 암기하세요. 1차 직전에 공부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벼락치기 암기해 주셔야 되고, 그런데 감감법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아요. 회계나 경제에 비해서 회계나 경제는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건데 감감법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외울 게 많습니다. 굉장히 걸어가야 될 걸음이 많아요. 그래서 막판에 성실하게 암기해 주셔야 되고 막판 스포트로 우리가 4월 초에 1차 시험이 있잖아요. 4월 초에 그러면은 3월 달은 거의 한 7, 80%의 비중을 감감법에 투자하셔야 돼요. 감감법은 암기도 많지만은 또 이게 휘발성이 높아요. 이게 내가 뭔가 원리를 이해하고 외운 게 아니라 그냥 그렇대라고 외운 거기 때문에 휘발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감감법은 3월 달에 한 7, 80% 정도의 비중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회계나 경제가 물론 바쁘시겠지만 2월 달부터는 감감법 공부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2월 달부터는 감감법이라든가 민법 이렇게 암기성 과목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돼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권장해 드리냐면은 연말까지 12월 달이죠. 12월 달 연말까지는 회경 위주로 공부하시고 부동산 학원론 이렇게 12월까지는 이렇게 공부하시고 민감은 이제 1월 달부터 새해가 되면 1월 달부터는 민감, 이게 법 과목을 공부해 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학원론이 그래도 민감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암기의 비중이 적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학원론을 먼저 공부하시고 1월 달 새해가 되면 이제 민법과 감감법 이런 법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새해가 되면은 1, 2, 3월 달은 민감 위주로 공부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 말은요. 민법과 감감법에 3개월을 투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낭패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 이랬을 때 이 기간 동안에 그러면 회경은 안 할 겁니까? 요 기간 동안에 회경은 전혀 안 하다가 3개월 전에 본 회경을 이거 갖고 4월 달에 시험 볼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기간에 회경도 해야 돼요. 이 기간 동안에 회경도 있단 말입니다. 회경도 있어. 그래서 민법과 감감법을 1, 2, 3월 달 3개월 동안 하면 돼. 물론 이 두 과목만 생각하면서 그러면 3개월 동안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1, 2, 3월 달 기간 중에도 회경을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민법과 감감법에 투입되는 시간이 3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가장 좋은 거는 공부를 더 일찍부터 시작하는 거겠죠. 더 일찍 시작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게 좋은데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감정평가사 시험 자체를 너무 늦게 알았거나 아니면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는 뭐 육아를 하다 보니까 공부 시간 확보가 어려워서 연말까지도 회경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거나 자 또는요. 우리가 또 2차 선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차를 선행하시거나 아니면 뭐 3년차 동차, 5년차 동차 이러신 분들은 그 다음 연도 2차 시험을 노리시기 때문에 최대한 1차 시험은 적게 하고 최대한 끝까지 2차 시험을 공부를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또 이제 의욕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1차의 시작을 늦추다 보니까 결국 또 1차는 이렇게 벼락치기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민법과 감감법은 어쩔 수 없이 많은 수험생분들이 부족한 시간 내에서 벼락치기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이때 폭발적으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폭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막 그냥 이 뭐랄까 의욕 없는 동태 눈깔로 보시면 안 되고
잡아먹겠다, 씹어먹겠다라는 그런 이글이글한 눈빛으로 폭발적으로 암기해 주셔야지만 이때 빡 외우고 1차 시험 보고서 빡 까먹고 2차 시험 공부 시작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감가법 강의가 시작되니까 여러분들의 전투적인 자세를 요청드리면서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